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죠. 귀여운 3PO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스타워즈의 아주 귀여운 황금색 로봇이죠. 자,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를 보고요. 조언 카드들도 좀 뽑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사랑의 방해 요소가 뭘까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그 뭔가를 시작할 때 단칼에 잘라내는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결단력이 있는 카드거든요. 뭔가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탁 잘라내는 게 좀 있어요. 뭔가 단칼에 안 돼. 단칼에 돼. 얘는 되고 쟤는 안 돼. 뭐 이런 어떤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방해 요소는 모든 결정 권한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겁니다. 이 에이스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검이라서 그래요. 컵이었다거나 이랬으면 여러분이 정말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검은 정말 냉정하게 탁 자르는 면이 있는 게 바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까지 언제나 단칼에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야. 빠르게. 시작할 거면 빨리 해. 뭘 할 거면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좀 '모든 결정을 내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욕구가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이스가. 뭔가 시작할 때 어떤 권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권한의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모든 관계의 우위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사실은 남에게 좀 맞춰 줘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연애가 정말 사실 귀합니다. 그건 정말 상대가 절대적으로 나한테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긴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지구지순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정말 반반 결혼, 뭐 반반 연애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서로 간에 뭐 좀 동등함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치우친 연애, 내가 결정하는 연애, 내가 결정하는 사랑은 좀 난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방해 요소가 쪼끔은 나누어 주는, 걔가 먹을 때도 무얼 먹을지, 어딜 갈지, 어떻게 할지를 모두 내 권한 안에 두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더 월드네요. 더 월드가 원래는 엄청 그런 거예요. 완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카드를 여러분이 "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아 네.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해 요소에서 월드를 뽑았다는 건 내가 어떤 나의 세계에 갇혀 있다거나 혹은 너무 완벽한 결말만을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에이스 카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안 돼. 나 시작도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나는 완성형의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하거나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너무 똘똘똘똘 나를 싸고 있어서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조차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에게 완벽한 어떤 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할까지 갈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 나는 뭐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본 사람 말고 완벽하게 내가 첫 연애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높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혹은 여러분들만의 꽉 닫힌 어떤 결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런 관계 속에 너무 딱 가다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아 그래 우리가 그때가 되면 뭐 때가 돼서 그때가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하시면 뒤로 한 세 걸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되게 그 딱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타이밍은 정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야말로. 상대와 나의 시간이 딱 교묘하게 겹쳐져야만 이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나의 시간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게 되면 이게 마치 시계가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덜컥덜컥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닫힌 어떤 완벽한 관계를 원한다. 혹은 여기가 세 명의 사람으로 또 더 월드가 이번 카드에서는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혹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만족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좀 여러 명들이 좀 이 관계에서 윤활유처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완 와서 뭐 예를 들어 대리사위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그럼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죠. 누군가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월드라는 카드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래요. 더 월드는 완성을 의미하고 완벽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 퍼펙트함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이런 격이 높은 카드를 뽑아서 되게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숨 쉴 여지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연애에서 너무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쪼끔 부담스러워요. 한 걸음 도망가게 되게 하거든요. 근데 결단력 있고 완성도가 되게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쉽지 않네요. 그죠? 같이 이렇게 이만큼 훌륭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요. 세븐 오브 컵스. 아 맞네. 이게 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죠. 세븐 오브 컵스는 존재하지 않은,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걸 막 가치를 말해요. 보석도 담겨 있고요. 막 저 안에 잔이 가득가득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물이 넘치는 훌륭한 컵들이 저기 쌓여 있지만 그게 내가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구름 위에 있거든요. '아 그건 뜬구름이야.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너무 그거는 어렵잖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잡기 어렵대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알지만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몽상이나 이런 거거든요. 과도한 상상, 넘치는 기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솔롯이라면 눈 좀 낮추셔야 돼요, 현실에. 왜냐면 예쁘고 뭐 혹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고 애가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이 5가지가 다 만족되는 사람은요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봐요. 있으면 그게 내 차례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뭐 하나는 부족한 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내려놓음이 필요한 카드가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중요성. 그 사람이 가진 스펙과 외모 등 같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완벽해야 되고 내면 세계도 완벽해야 되다 보면 좀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5가지가 다 되는 사람이 있나? 돌아보면 없어요. 뭐 하나는 빠져요 항상. 근데 뭐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각형, 육각형으로 완벽한 인간은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쪼끔 그 과한 기대? 너무 눈이 하늘에 달려 있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똑같죠. 하지만 현실감을 쪼끔만 더 가지시면 좋겠다는 조언이었어요. 이게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워낙 많이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정년기를 놓쳐서 혹은 연애의 기회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요구하신다거나 연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장벽 자체를 너무 첩첩첩첩 쌓아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쪼끔만 양보하시면 돼요. 내려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가진 사람을 찾다 보면 없어요,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 육각형이나 오각형에 완벽하게 꽉 찬 사람들은 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쪼끔 현실적인 면들을 생각하신다면 더 훨씬 좋은 연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 볼까요? 조언 카드는 제가 저희가 메시지 카드라는 것과 주역 카드를 뽑았는데요. 보통 이런 타로 카드는 에너지의 흐름을 많이 담아요. 그래서 뭐 역학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양자역학이나 에너지 역학 뭐 이런 걸로 설명하시는 분도 많고요. 주역은 쪼금 운명의 흐름을 담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내가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행동 그대로 원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에너지의 기운으로 뽑은 조언 카드는 무엇인지 볼게요. 센팅턴 마운틴. 산을 오르네요. 산을 오르는 카드죠. Keep go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단칼에 잘라내지 마시고요. 너무 이 다가오는 사람을 '쟤는 학벌이 별론데 안 돼.' 혹은 쟤는
쪼끔 용모가 많이 부족한데 안 돼. 이렇게 너무 단칼에 쳐내시지 마시고 천천히 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안 돼 '아 이 산 너무 높아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산을 못 오르잖아요. 혹은 너무 완벽하게 뭐 '나는 아직까지 내가 등산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아 나는 역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좀 높은 산을 올라 보겠어.' 이렇게 도전하다가 막 '설악산을 올라 보겠어.'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보래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친구로라도 만나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리는 거예요. 관계는 언제나 산처럼 쌓아가는 거잖아요. 산을 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나아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오른다라는 카드예요, 산을. 오. 지화명이네요. 쪼끔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다크닉이거든요. 지화명의는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나쁘게 들리시죠? 다크닝 하니까. 좀 '전망이 어둡네.'라고 하잖아요, 음명이.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카드예요. 이걸 영문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주역 카드는 주역 카드 원래가 가진 한자어를 좀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단어만 읽으면 '와 진짜 완전 어둡네.' 이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화명의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새벽이나 밤중을 말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지만 저 아래에는 해가 언제나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 불이 있다.'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 보이고 내 연애운은 '아 왜 이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곧 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드들의 위계나 이런 걸 보면 근데 너무 기준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곧 해가 어둠을 딱 밝히듯이 새벽이 오듯이 해가 떠오르는 반짝하는 순간이 오듯이 이 다크닝한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혹은 새벽에 어두워 보여. 해가 아직 저 밑에 산 밑에 있어 보여요. 산을 오르면 어느새 해가 떠올라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늘 위에서 산을 올라서 보시면 정말 넓고 탁 펼쳐진 풍경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산 아래 혹은 땅 아래 불이라는 카드의 의미를 지녔네요. 나아가 봐. 올라 봐. 좀 기다려 봐. 좀 기준을 낮춰 봐. 이런 조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람은 좀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좀 모자란 게 어떨 땐 귀여워 보이고 부족한 게 어떨 땐 내가 채워주고 싶은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점으로만 보시면 좀 어렵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좀 낮춰줄 때다. 기준을 낮춰줄 때다. 너무 단칼에 자르지 않는다. 이거를 좀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